어떤 사람은 일론 머스크를 천재라 부르고 또 어떤 사람은 괴짜라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는 세상의 룰을 바꿨고 그 결과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현재의 머스크를 만든 4가지 독특한 집착 같은 그의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기이하지만 실용적이고 무모하지만 비범한 그의 행동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단서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미래를 먼저 살아가고 있는 일론 머스크의 독특한 일상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5분 단위 초정밀일정 관리. 하루 24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시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부족해라는 말을 입에 달고 바쁜 하루를 쓰는 반면 머스크는 이 시간 동안 로켓을 쏘고 전기차를 만들고 뇌에 칩을 이식합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생기는 것일까요?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스페이스X, 스타링크, 뉴럴링크, XAI 등 여러 회사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10여 명의 자녀도 돌보는 초다중 플레이어입니다. 그런 그가 선택한 방식은 바로 5분 단위 일정 관리, 일명 타임 블로킹입니다. 하루를 칸칸이 쪼개어 일정을 5분, 10분, 15분 단위 등 시간 블록으로 나누고 각 시간마다 무엇을 할지 미리 정해놓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스케줄 관리가 아니라 그가 미리 정해놓은 계획은 하루의 구조 자체를 몰입하기 쉬운 환경으로 바꿔줍니다. 핵심은 한 가지 원칙에 있습니다. 그것은 한 번에 하나만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한 번에 여러 가지를 하는 멀티태스킹은 뇌의 집중력을 분산시키는 비효율의 극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짧은 시간 안에 한 가지 일에 완전히 몰입합니다. 즉, 5분이라도 깊은 집중을 하면 평범한 사람의 30분, 1시간보다 더 강력한 결과를 만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시간 관리법은 단순한 분배가 아니라 집중력의 구조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는 누구에게나 24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하루를 어떻게 조각하느냐에 따라 머스크처럼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의 본질을 파고드는 질문. 제1원칙 사고. 천재는 정답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질문을 다르게 던지는 사람입니다. 머스크는 천재가 아니라 늘 문제의 뿌리부터 파고드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래 그렇게 하는 거잖아. 다들 그렇게 해. 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왜 그게 그렇게 돼야 하지라는 문제의 본질을 파고드는 질문으로 로켓 산업의 상식을 부수고 전기차 가격의 고정관념을 뒤집고 심지어 우주의 인터넷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머스크의 사고방식을 제1원칙 사고라고 부릅니다. 제1원칙 사고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때 그 문제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원칙이나 사실로 분해하여 거기서부터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즉, 기존의 생각이나 방식을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문제의 본질에 집중하여 새롭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사고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머스크가 화성에 로켓을 보내겠다고 했을 때 로켓 발사 비용은 천문학적이었습니다. 그때 머스크가 생각한 제1원칙은 로켓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재료들의 비용을 줄이는 문제였습니다. 이에 대해 머스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로켓을 한 번만 쓰고 버려야 하는가? 비행기는 반복해서 쓰는데 왜 로켓은 안 되는 것일까? 그는 수없이 많은 시도 끝에 재사용 가능한 로켓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발사 비용은 10분의 1로 줄어들었고 경쟁자들은 사실상 비교 불가능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단지 로켓이나 배터리뿐만이 아니라 인공지능, 뇌과학, 통신위성, 자동차 산업 등 머스크의 다른 사업 분야에서도 연속적인 혁신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정답보다 중요한 것은 질문입니다. 질문을 바꾸면 해결책이 바뀌고 인생도 바뀐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고의적인 불편함 추구. 익숙함을 파괴하는 루틴. 대부분의 사람은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좋은 집, 포근한 침대, 따뜻한 커피, 익숙한 루틴. 그런데 머스크는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는 불편함을 일부러 설계합니다. 편안함은 뇌를 무디게 만들고 불편함은 뇌를 깨우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자기 안의 안전지대를 깨부숩니다. 안락함 속에선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머스크는 이 원칙을 생활화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공장 바닥에서 자기도 했습니다. 엔지니어들과 같이 현장에서 함께 먹고 자며 문제를 현실 속에서 부딪혀 체험합니다. 머스크는 단순히 일을 많이 한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자신을 긴장감 있는 불편함 속에 던져놓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단 하나, 더 좋은 답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머스크는 창의성을 단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영감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는 불편함 속에서 비로소 현실의 본질과 마주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좋은 생각은 몸이 편할 때가 아니라 뇌가 도전을 받을 때 터진다는 것이 그의 철학입니다. 편안함은 우리의 뇌를 게으르게 만듭니다. 진짜 아이디어는 익숙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익숙한 의자, 정해진 루틴, 아무도 반대하지 않는 회의 분위기. 이런 환경에서 틀을 깨는 발상은 좀처럼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부러 틀에서 벗어납니다. 진짜 성장은 불편함 속에서만 일어난다. 좋은 아이디어는 뇌가 도전받을 때 비로소 나온다는 것이 그의 생각입니다. 네 번째, 디테일과 큰 그림을 오가는 줌인과 줌아웃 사고 방법. 머스크의 뇌는 두 개의 모드로 작동합니다. 하나는 줌인, 즉 현미경처럼 아주 작은 디테일까지 파고들고, 다른 하나는 줌아웃, 즉 위성에서 우주를 내려다보듯 전체 맥락과 큰 그림을 넓게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자유롭게 오가며 지금 이 순간 만들어야 할 미세한 부품 하나에서부터 수십 년 후 화성에서 살아남는 시스템까지 동시에 설계합니다. 왜 이 사고법이 강력할까요? 줌인은 현실을 움직이고 줌아웃은 미래를 설계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에만 능합니다. 디테일에 빠지면 전체 맥락을 잊게 되고 큰 그림만 보면 실행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머스크는 디테일을 통해 미래를 만들고 미래를 보며 작은 부품 같은 하나의 디테일을 조정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고의 스케일을 전환하는 능력, 그 자체가 전략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는 테슬라의 배터리 셀 구조를 연구하면서 동시에 지구에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기 위해 전기차는 몇 대까지 늘려야 할까라며 생산량, 공급망, 전력 인프라 구축 계획을 세웁니다. 또는 화성 이주라는 수십 년짜리 큰 그림을 그리면서 로켓 엔진의 나사 하나, 연료 효율까지 직접 챙깁니다. 이것은 마치 지도에서 위치를 확대했다 줄였다 하며 목적지까지 최단 경로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줌인만 하면 길을 놓치고 줌아웃만 하면 장애물을 못 보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오가는 뇌가 전략을 만들어내는 뇌가 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강한 집착과 독특하고 때로는 광기처럼 보였던 머스크의 일상. 하지만 그 습관들은 결국 비범함을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특별해서 그런 습관을 만든 게 아니라 그 습관들이 그를 특별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들 속에는 다음 세대의 인간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보여주는 힌트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우린 모두 머스크처럼 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처럼 질문하고 실험하고 두려움 없이 시도하는 태도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시대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바꾸고 그 결과 돈의 흐름도 바꾼 머스크의 독특한 습관 4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용이 일론 머스크를 이해하고 그의 비범한 행동에서 뭔가 삶의 메시지를 얻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마인드였습니다.